네, 반갑습니다. 11월 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조금 크게 나타났던 부분이 일단 중국이 소폭 하락했고 일본 증시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문제가 조금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고 전일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옵션 만기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옵션 만기 이후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이 크게 조금 흔들렸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1%대가 빠졌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는 0.3% 하락했지만 코스닥에서는 0.9%가 또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아시아 증시의 하락보다는 적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대형주에 대한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고 또다시 한 번 더 개별주 장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환율이 1128원 3전을 기록했는데 자, 결국에는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현재는 30일 날 우리나라는 11월 30일 날 금리 결정 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년에 8번이 열리는데요. 지금 1월달, 2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10월달, 11월 9월달 안 하고요. 여기 8번이 열리는데 11월 30일이 마지막 회의예요. 그래서 그 회의 때 금리에 대해서 인상 가능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90% 이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금리 인상을 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바로 대출금리거든요. 바로 가계대출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부동산 시장이 조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부동산 시장이 잡힌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유입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조금 더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하락세보다는 제한적인 영향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양매도 속에 시장 장사 없다 말이었는데 금일 보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전환을 했습니다. 대신 기관이 상당 부분 팔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이 상당 부분 매도가 나타났고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마지막 동시효과 때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였다가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영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매수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시장 2100선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저항 구간에 놓이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자체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한 번 더 깔아앉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고 항상 현금에 대한 비중은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될 때다라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오늘 바이오주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쵸? 그리고 HLB, 신라젠, 바이로메드, 코오롱 티슈진까지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그런 하락세를 조금 보였던 것 자체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제가 실적에 대한 악재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 자체가 플러스 45일이니까 11월 15일까지 실적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 발표를 해야 됩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많고 실적 발표를 한 기업도 많은데 바이오에 대한 실적은 우리가 예상을 본다면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이오주들이 다 기대감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라젠하고 HLB 이런 기업들 4개년 적자거든요. 내년 한 번 더 적자면 관리 종목 지정까지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표출됐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관련주가 상승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어제 이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고 제가 혁신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 중에서 SKC, 코오롱 PI, 코오롱 인더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다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오롱 인더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코오롱 인더가 지금 꾸준히 바닥 시그널 자체가 지금 드러나고 반등 나오고, 드러났는데 반등 안 나오고 휩써주고 반등 지금 나왔고 오늘, 그쵸? 그리고 SKC 마찬가지로 바닥 시그널 들어오고 반등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또 오늘 SKC 코오롱 PI 이런 기업들도 오늘 한 4%까지 장중 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시그널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언론에서 보도하기 힘들겠지. 중국에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삼성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먼저 이걸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러니까 지금 선공개만 하고 안에 내부적인 사양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발표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 믿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렇게 시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발표하는 것이 기존 확정적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먼저 선수를 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중국의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 납품이 들어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해서 뭐 작은 거에 대해서는 휴대폰 치고는 너무 두껍지 않냐, 접었을 때는. 그리고 펼쳤을 때는 태블릿에 비해서 작지 않냐, 이런 얘기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접힌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랄까요, 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뭐랄까, 이런 폴더블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그러면 인치수 더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올라왔다는 게 저는 조금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이런 세 기업들이 추가적인 기업들이 더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이 세 기업들이 안에 CPI 필름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직접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의 스미모토 화학에 넘겼다가 그 스미모토 화학이 삼성전자 납품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걸러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월요일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큐브엔터인데요. 큐브엔터라는 기업이 이제 얼마 전에 포미닛의 현아라는 가수가 탈퇴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포미닛 현아 몰라도 됩니다. 네. 다만 이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안에 IHQ가 대주주예요. IHQ는 다들 아시죠? 드라마 제작사. 그러니까 지금 큐브엔터는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엔터주 중에서 큐브엔터가 상당 부분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 큐브엔터가 예전에 그 김광수 씨라고 있어요. 조금 이 엔터계에서 문제가 좀 됐던 인물인데, 대표인데 뭐 손찌검을 했다는 등, 뭐 아이돌과 뭐 무슨 연무설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뭐랄까 이제 세력적인 움직임 자체가 포착될 수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요 큐브엔터는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주들보다는 좀 저렴하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CJ헬로인데요. 자, CJ헬로는 지금 M&A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홈트레이닝, 홈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넷플릭스 시대거든요. 결국에는 극장이나 영화관에 가는 인원수, 그런 인구들보다는 집에서 뭔가의 영화를 해결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가입자, IPTV에 대한 가입자 상품들, 뭐 CJ헬로, 뭐 LG 플러스, 뭐 SK 브로드밴드, 이런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다. 근데 이 CJ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밝히지는 어렵습니다. 밝히기는 어렵지만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인수자도 누가 될 거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아직까지 주가가 그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변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같이 보시면 코리아 FT 보겠습니다. 코리아 FT도 얼마 전에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2,500원대에서 이제 2,600원까지 올라왔는데 2,8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시장에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맥이고, 결국 이 기업이 또 연료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경유 가격, 경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노후화된 경유차 서울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규제한다, 그런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이 코리아 FT라는 기업이 자율주행도 괜찮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바로 그 연료장치에 대한 부분도 이슈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서서 인트론 바이오도 한번 했던 종목인데 지금 신고가로 추세가 붙어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뭐 여기에서 꺼지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급락 후에 돌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메가임디인데요. 메가임디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메가임디가 메가스터디에서 분할돼서 나온 회사,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메가임디는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데 어떤 온라인 교육이냐면 의학 전문 온라인 교육입니다. 의학, 치의학 전문. 우리가 이제 의료전문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약학대학원처럼 그런 곳에 대한 뭐랄까 특수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한다. 그게 이제 메가임디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메가임디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현재까지 계속 좀 빠져내려왔어요. 하지만 현재는 회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지 않냐라고 보고, 오늘의 첫 양봉 이거는 의미를 둘 수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인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메가임디는 밑에 수급 볼 필요 없습니다. 뭐 세력주입니다. 세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많이 빠졌다. 낙폭과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의학 전문 온라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 부산 YWCA 2층 강의실에서 출항기 12번 출구고 저희가 강연을 합니다. 꼭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스 가니까요. 수익으로 증명됐죠.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종목 상담도 거기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정말 뭐랄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번 주도 이벤트가 상당히 많았는데 뭐 중간 선거도 있었고요, 옵션 만기도 있었고, 뭐 부르륵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뭐 좀 하다 보면 뭐 1년 가버리고 좀 하다 보면 2년 가버리고 이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시장이 힘들으니까 나도 수익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시장이 힘들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야지, 이렇게 마음을 좀 가지는 개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